자, 오늘 시장 12월 4일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종합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나스닥 종합은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등세 그대로 유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술적 반등 부분도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미국에서는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급등을 해주는 한 1.9% 정도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여서 그 부분 중에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AI 투자 부분에 있어서 정말 돈을 벌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약세를 이제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습니다. 근데 요게 예전에 우리가 인터넷 혁명 처음 할 때 인터넷 기업들이 사실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신경을 쓰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해봅니다. 그리고 요번에 구글의 알파벳이 제미나이 3라는 새로운 모델 출시를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 뭐 MS라든지 오픈 AI 하는 부분에 관련된 흐름 자체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광고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챗GPT 관련된 성능을 좀 올리는데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도 일단 제미나이 3보다 더 좋은 클로드 4.5를 지금 선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예전 인터넷으로 따져보면은 한메일 나오고 라이코스 나오고 M8 나오고 하는 그런 식의 움직임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를 되돌려 생각을 해보면 그런 서비스가 막 나올 때 인터넷 관련된 종목이 못 올랐냐라고 하면 그때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좀 강세였다라는 점,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많은 서비스들 중에서 하나로 보통 이제 귀결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AI 이 경쟁에서 어느 프로그램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고용 시장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신호가 좀 계속 보이고 있죠. 민간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ADP 민간 고용 부분이 이번 11월 달에 기업들이 일자리를 32,000개 정도 줄인 것으로 일단 보였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일단은 기업들이 새로운 인력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 부분은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지 못하고 있다, 아니면 먹거리를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일자리가 줄어든 거는 일단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넉 달 동안 세 번째 감소가 이루어졌고 2023년 이후로는 가장 큰 감소를 일단 보여줬습니다.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소기업들이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 자체는 소비자들이 소비를 좀 줄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일단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이제 미국 경제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PMI 이 부분은 일단 나쁘지 않게는 나왔습니다. 11월 달 서비스업 PMI가 52.6, 50이 넘어서는 수치가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확장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52.6 정도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연속으로 확장 국면을 지금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다는 거죠. 일단은 고용 부분이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는 있는데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한 이슈도 좀 있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의 중앙은행, 다시 말해서 연준의장 후보 관련돼서 캐빗 해시시라고 하는 국가경제위원장을 차기 연준의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요 해시시라는 요 분은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비둘기파로 시장에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푸는 정책, 암호화폐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의 유동성 지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그러다 보니까 베팅하는 트레이더들도 좀 많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의 꼭두각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데 일단 좀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잡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일단 그런 움직임들 보이면서 오늘 우리 시장 약간 좀 혼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단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사실은 다른 통화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엔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하는 통화들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일단 있죠. 그렇죠? 강세 가능성이 일단 있고, 이들 통화가 강세로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강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원화는 약합니다. 강하지 않아요.
원화가 약세로 가는 한은 일단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게 시그널 자체가 외국인들 그 원화가 약세로 가는 시그널 자체가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세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도를 불러일으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화가 약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약세로 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 8,700억 정도 순매도 해주고 있고, 선물도 4,700계약 정도 순매도 해주는 모습. 콜옵션 매도에 풋옵션 매수기 때문에 이것도 합성 선물로는 매도, 주식 선물도 매도. 외국인은 지금 아예 포지션 자체가 아래쪽으로 지금 좀 잡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약간 좀 찝찝하죠. 그러면서 우리 코스닥 오전에 돌파를 한번 했는데 돌파하고 다시금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전에 아우 좋아요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금 코스닥 시장은 박스로 움직인다. 변동성만 그냥 좀 더 커진 것 같긴 합니다. 상단을 937 올리고 대기 중인데 상 937포인트 하단이 참고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약세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흐름이 깨지거나 했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코스피 저점이 여기죠. 이게 원래 기술적 반등을 할 때나 처음 추세를 넘고 난 다음에 바로 깨지는 건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바로 깨지는 건 좋지는 않은데, 일단은 저점을 우리가 잡아놓은 게 지금 여기죠. 그렇죠. 3892포인트입니다. 92포인트 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두시고 보도록 합시다. 자, 종목들 오늘 보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사실 이전의 종목들 강세 보이는 것들이 그냥 강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신규로 종목들을 매수를 하기에 좋은 종목들은 크게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두시고, 네오팜 정도 뭐 오늘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네오팜은 이전에 확장기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개별로 하고 있는 중이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그래피는 뭐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쵸? 신규 상장 종목들 강세 정도 되는 것 같고, 하나기술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종목들도 오늘 뭐 이렇게 살만한 종목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나노는 계속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나노는 요때 한 번 더 말씀해 드렸었는데 한 이틀 쉬다가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달리고 있는 종목을 미리 부러뜨려서 팔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를 했는 것처럼 종목을 기본적으로 홀딩하는 기법 자체가 오늘 종가를 저가를 깨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홀딩 이라고 했던 원칙들이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거대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그래서 뭐 나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작을 하면 오늘 종가가 전혀 저가 안 깨지면 그냥 홀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몰고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들이 그다지 강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고, 오늘은 현대오토웨브가 한 번 더 뻗어 올라갑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일단은 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겁내지 말고 그냥 갑니다. 겁내지 않고 그냥 가고요. 거래 터진 시점이 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면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까 얘기했는 오늘 종가가 전혀 저가 안 깨지면 홀딩 그걸로 그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신공영 있고요. 한신공영 그 다음에 HL홀딩스, 이거 오전에 한번 말씀을 해드렸죠. 그쵸? 전체적인 박스권을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 부분 한번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일단 하시고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도 좀 움직이고 있고, MMC 솔루션이 바닥에서 다시 움직이고는 있는데 아직 뭐 추세를 넘거나 했는 건 아니니까 넘고 난 다음에 볼게요. LG CNS가 간만에 좀 뽑습니다. 지금 이거 돌파는 했거든요. 관심 종목으로 일단 잡아놓을게요. LG CNS 관심 종목으로 잡아놓고, 최근에 뭐 다른 리포트가 있는지 한번 보고, LG CNS 관련해서 최근에 얘기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AI 관련된 종목이죠. 지금 보니까 최근에 좀 특이한 부분은 이번에 12월 27일 날, 11월 2일 날 SK증권에서 새로 커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목표주가 8만원으로 그런 얘기 일단 있고요. 내용들 한번 볼까요? 내용들 보면 CNS가 수익성이라든지 하는 부분 좋아요. 이 회사 원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모든 그룹들은 그룹 안에 IT 서비스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IS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관련된 기업이고요. 주요 사업 부분은 클라우드 AI, 스마트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클라우드하고 AI 부분이 가장 사업 부분에서 큰 부분입니다. 원래 자기 기업 내부적으로 보통은 이 회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일단 나쁘지 않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버행 이슈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가 크리스탈 코리아의 블록딜 처분이 있었는데, 블록딜 처분이 5일날 요거에 있었는데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상장 당시와 유사한 수준까지 지금 빠졌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 매각 가능성 부담으로 일단 있지만, 의무 보유기간 종료 후 오버행이 해소가 되면 본격적인 리레이팅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현재 시점은 싸기 때문에 한번 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추세 일단 돌파를 했고, 그쵸? 올라서려고 하는 모습이니까 이거는 따로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고 타이밍 나오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돌파는 했는데, 제가 이게 지금 윗꼬리도 많고 거래가 지금 많아가지고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 일단 하시고, 현대차는 오전에, 현대차는 올라올 때 2,000원 돌파 못하면 빼야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LG전자는 많이 올랐다, 그쵸? LG전자는 이전 고점 돌파해주는 모습 보이면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LG전자 보도록 하죠. 그거네요. 중간에 한번 무슨 얘기냐 하면, LG전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부분은 바입니다. 그쵸? 긍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좀 많은데, 중간에 메리츠에서 실적보다는 레이팅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놔놓고 목표주가 한번 떨어뜨린 적은 있었어요. 그쵸? 떨어뜨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너무 높게 불렀다가 이제 낮춘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지금 최근에 나왔는 거는 11월 24일 날 IM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대구은행 대구은행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투자 의견하고 목표 주가는 유지, 그리고 주가 측면에선 최악의 구간은 지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보면 관세에도 불구하고 가전의 강력한 이익 체력이 이익이 괜찮았다. 관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영 효율화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노출된 악재다. 이미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익률도 코스피 올랐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제 오르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PB 레이쇼가 0배 정도고, 밸류에이션, 소비 부진, 관세 우려, 이게 다 지금 파악이 돼 있다. 최근에 회사가 사업 부분으로 사업을 조금 전환을 시키려고 한다. 기업 대 기업이죠. 구독 비즈니스의 확대 부분, 이 부분 구독은 돈이 되죠. 데이터 센터의 냉각 솔루션 본격적인 이익 체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움직이지 않겠냐. 근데 약간은 논리가 좀 약한 것 같긴 한데, 말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좀 오를 것 같다. 요 얘기인 것 같은데, 주가 좀 많이 빠졌으니까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추세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저번에 한번 접근을 했죠, 그쵸? 접근을 했다가 뺐는데 다시 한번 더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는 거,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요. 현대위아는 장기 종목이죠. 역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도 많이 올랐죠. 그렇죠. 계속 가고 있는 중이고, K준 코스메틱, 이건 지금 하락 중이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지고 있는 중이니까 나중에 보고요. 돌파를 하면, 그전에는 안 볼 겁니다. LG이노텍 잘 가고 있고, LS도 박스 정도, 그렇죠? 현대글로비스, 코rum EMP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같이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에임드바이오, 오늘 이거 상한가 붙었는데요, 그렇죠? 1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처음에 하자마자 상한가 붙었네. 그 다음에 동신건설, 안트로젠, 엔벤, 그 다음에 이지케어텍, 오름테라퓨틱은 이제 35% 넘었습니다. 축하드리고, 한라캐스트는 67 수익 중, 토모큐브를, 요거는 오늘이 시작일 수도 있고 거래가 굉장히 많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데고,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타이밍 볼게요. 타이밍을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장대양봉, 초종봉이 나오라는지 어떻게 하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MBDX는 이거 돌파하고 난 다음 보자 그랬는데 좀 돌파를 못해. 러버티즈, 뉴로핏도 타이밍 보도록 합니다. 뉴로핏도 타이밍 한번 볼 테니까 참고하시고, 큐리오시스, 유니트론텍, 그 다음에 삼익제약, 에이텍, 모델솔루션, 제닉,
제닉도 아직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LNK 바이오 요런 정도인 것 같은데요. SOS랩은 나중에 뭐 보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인탑스 간만에 움직이고 있고요. 인탑 진짜 많이 빠졌죠. 한번 해줄 때는 또 멋있게 해준 종목인데, 그쵸? 10년 아니 한 4년 됐다. 4년. 그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있고요. 넥스틴도 뭐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심해 차바이오텍은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지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너무 좀 지저분해. 그쵸? 그렇다 하시면 체크. 지금 이렇게 박스긴 한데요. 또 박스긴 한데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요거는 개별로 지금 몇 분이야? 12분이죠? 개별로 보실 분들은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 차바이오텍은 이탈가 14,300원 하고 이탈가 지키셔야 돼요. 오르면은 이거는 24,000원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네. 해주시고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게 무섭게 올라간다 종목들이. 그쵸? 140만 주 거래량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변동성이 워낙 커서 이 종목도, 그쵸, 변동성이 워낙 커서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고, 워낙 커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차바이오는 그렇게 참고 일단 하시고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RS오토 얘는 아직 아니고, 율호 있고, LNC 바이오 고점까지 이제 다시 왔어요. 그쵸? 돌파 요거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닉스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보니까 대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스테라시 모양은 나쁘진 않다. 그쵸? 중고사에서 많이 건드리네요. 시장 내 후발주자, 특화 기술 기반으로 차별적인 경쟁력 확보,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글로벌 진출 국가 확대를 통해서 실적이 고성장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의견은 없습니다. 의견은 없는데 리포트가 있는 것만 해도 그런 거죠. 자, 뭐 하는 회사냐? 피부 리프팅, 탄력 개선, 이거를 이제 목적으로 시술되는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쿨페이스인가요? 쿨페이즈 쿨링을 위한 냉매 대신 펠티어 소자를 활용을 해서 시술 시간을 크게 단축을 시킨 획기적인 장비, 동남아 남미 지역 중심으로 고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다. 유럽이 아니고, 유럽이 더 처지지 않나요? 피부는? 그렇습니다. 미국 등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의 기대감이 일단 있다. 그렇죠?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다. 얘기가 나오네. 이거는 일단은 상방으로 가다가 나쁘지 않은데,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약간 출렁거리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종목들이 같이 좀 출렁거리고 있는데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원칙대로 한번 잘 대응을 해보도록 합시다. 화이팅입니다.